개념 노트 피자. 처음에 명제랑 뭐? 자, 맨 처음에 그 명제랑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제랑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먼저 자, 명제가 뭐냐면 자,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볼래? 1은 3의 배수이다. 이거 명제일까? 명제지. 왜?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거짓이 명제다. 그러면 10은 짝수이다. 얘는 명제일까? 네. 명제 참이라고 판별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참인 명제다. 10은 근수이다. 얘 명제일까? 이거 참 거짓 판별할 수 있어? 없지? 얘는 명제라고 하지 않아. 알겠나? 자, 그러면 이것 따라 볼래? x 더하기 1은 0이다. 자, 이건 명제일까?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한 식인지 보면 되지. 이 참 거짓 판별이 가능하니? 가능해. 명제가 아닐까? 민석이 명제일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명제?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면 참이지.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이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요거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명제라고 하자. 배가 됐나? 자, 그럼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녀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자, 조건이 뭐냐면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이게 조건이야. 변수의 값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결정이 되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는가? 차이점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이 조건에서 자,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변수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변수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면 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지. 알겠나? 되니? 어떻게 될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다. 자,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x값에 의해서 참거짓이 결정되니까. 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얼마니? 3이랑 마이너스 1. 그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 조건의 진리집합. 알겠는가? 여기까지 정리. 저 진리집합이 많이 중요하다. 진리집합. 이 조건이랑 진리집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 지우랑 피카츄처럼 뗄 수 없다. 항상 붙어 다닌다. 진리집합이 조건이에요. 원래 그 프린트에 지우랑 피카츄 그림이 있었는데 애들이 빼라고 해서 넣었어.
옛날에 있었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뜻을 분명히 정리해놔야 돼 머릿속에. 헷갈린다. 명제. 요 명자를 이용해서 기억하면 되겠지. 참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명제. 조건, 변수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그리고 그 조건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변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진리 집합. 예? 모든 조건은 진리 집합을 동반한다. 자, 그리고 자, 이 명제랑 조건은 영어 알파벳 소문자 PQR로 표현한다. PQR. 자, 그리고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은 보통 또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활용해서 라지 P, 라지 Q, 라지 R로 표현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이라고? 조건 P의 진리 집합이지.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집합 P의 원소들은 모두 다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 그렇지? 얘도 조건 Q의 모든 원소들은 진리 집합 Q의 모든 원소들은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고, 진리 집합 R의 모든 원소들은 저 조건 R을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 모이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자, 이건 뭐 할 거냐면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부정. 자, 여기서 P는 명제 또는 조건이거든. 이 P의 부정을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한다. P가 아니다라고 정의한다. 자, 뒤에다가 아니다만 붙여주면 부정이야. 명제 P의 부정, P가 아니다. 조건 P의 부정, P가 아니다. 자, 그리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물결표 P. 여기서 이 물결표는 뭘 의미하냐면 부정을 의미한다. 부정. 읽을 때 이렇게 읽어. not P라. 자, 한번 부정해볼까? 자, 이 명제 부정해볼까? 1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되니? 여기다 아니다만 붙여주면 돼. 자, 10은 짝수이다. 부정해보면 10은 짝수가 아니다. x 플러스 1은 0이다. 부정해볼까? x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별거 없겠지. 호랑지에다가 아니다만 붙여주면 부정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 다음, 자,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그리고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건 not P의 진리 집합은 뭐일까? 그렇지?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조건 not P의 진리 집합은 뭘까? P의 어집합일 것 같지 않니? 봐봐. 조건 not P의 진리 집합은 조건 not P를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원수로 가지는 집합이지. not P를 참이 되게 하려면 P를 참이 되지 않게 하면 되지. 그럼 진리 집합 P의 원소가 아니면 되지. 그게 뭐야? P의 어집합. 이해되는가? 그래서 자,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 부정의 진리 집합 어떻게 구한다? 부정의 진리 집합 여집합으로 구한다. 다시 not P의 진리 집합 not P를 만족시켜주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즉 P를 만족시키지 않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즉 진리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모든 것들에 모인 P의 여집합. 알겠지? 부정의 진리 집합 여집합으로 구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P가 아니다의 부정은 뭘까?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게. 얘 진리집합이 뭐라고? P의 여집합.
자, 부정의 진리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여집합. P의 여집합이 여집합 뭐야? P.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P지. 이 조건이 뭐라는 거야? P라는 거죠. 아, 그래서 나 P의 부정이 뭐가 된다? P가 된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오케이?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뭘까? 뭐일 것 같니? 저번 시간에 내가 교집합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 그리고라고 읽는다고 했어. P 교집합 Q일 것 같지 않니? 맞지? 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이 P 그리고 Q를 참이되게 하는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자, P를 참이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원소가 돼야 돼? P의 원소가 돼야 되고 Q를 참이되게 하기 위해서는 Q의 원소가 돼야 되지. 모두 참이되게 하려면 이 둘의 모두의 원소가 돼야 되지. 공통 원소가 돼야겠네. 아, 그게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이다. 알겠니? 이해하면 된다. 그치? 자,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나오냐면 P 합집합 Q가 나온다. 저번 시간에 합집합을 또는이라고 읽는다고 했지. 또는. 오케이? 기억하기가 쉽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했다. 자, 이번에 뭘 구해볼 거냐면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을 구해볼 거야. P 그리고 Q를 부정해주면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오케이?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게. 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뭐야? P와 Q의 교집합. 부정의 진리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여집합. 그러면 그 드모로간 법칙으로 전개시켜주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지. 자,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인 조건을 생각해봐. P의 여집합, not P. 합집합 또는 Q의 여집합, not Q. 아, 그러면 조건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not P 또는 not Q가 나온다는 거네. 이해되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전체를 부정해주면 된다는 거지. not P 또는 not Q. 알겠니? 자, 같은 방법으로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not P 그리고 not Q. 알겠는가? 전체를 부정을 해서. 이해되니?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50% 했다. 50%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는 좀 뻥이고 그래도 꽤 많이 했어. 일단 명제랑 조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참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걸 명제라고 한다. 그리고 변수값에 의해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고,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변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한다.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자, 그 다음에 명제랑 조건의 부정 어떻게 한다고? 꼬랑지에다가 아니다 붙여주면 된다. 아니다. 아니다 붙여주면 된다. 알지? 자, 그리고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뭐라고? 부정의 진리집합 구할 때 여집합 이용한다. P의 여집합. 자, 그리고 P 그리고 Q의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 그리고 조건 P 그리고 Q를 부정해주면 전체를 부정해서 not P 또는 not Q. P 또는 Q를 부정해주면 전체를 부정해서 not P 그리고 not Q. 오케이? 외울 건 하나도 없지, 그치? 이해하면 된다. 이해. 오케이? 이해를 해야 돼. 그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감으로 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답안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서? 이런 것들 다 이해하는 거야, 그지? 이해할 수 있지? 다 됐나? 넘어가 되나? 응? 궁금한 건 좋다. 그 P의 부정하고 Q의 부정, P의 부정 그리고 Q의 부정이면 자, 뭐라고? P의 부정. 부정. 나 P? 그러니까 P 그리고 Q면은 저거는 진리집합 구할 때 응. 얘 진리집합이랑 얘 진리집합의 교집합이지. 얘 진리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 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 이거 좀 그래? 부정의 진리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여집합. 그리고의 진리집합? 교집합. 오케이? 요거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줘. 자, 그럼 넘어간다. 다음 내용. 조금 길어. 예전 활용만 읽어지는.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그 개념 공부할 시간 줄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두 조건 PQ로 만들어진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일단 명제라고 했잖아. 그럼 참거짓 판별이 가능하겠지. 여기서 PQ가 뭐라고? 얘는 조건이 조건 자체로는 명제가 안 되지. 그치? 하지만 두 조건을 이렇게 P면 Q이다 형태로 이어붙이면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오케이? 자, 이때 이 P 위치에 놓인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Q 위치에 놓인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이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P면 Q이다가 참이 될 수 있을까? 그 국어적으로 접근해봐. 국어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러면 되지 않겠어? P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변수의 값들이 Q도 만족시켜주면 되지.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 되지 않겠어? P를 만족시키는 모든 그 X 값들이 변수 값들이 Q도 만족시키면 되겠지. 그럼 쟤는 참이지. 이해돼? 이러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봐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잖아. 여기 잘 봐야 돼. 그럼 P의 모든 원소가 Q에도 속하지. 그럼 P의 원소들은 Q의 원소도 되는 거지. 그럼 P를 만족시키면 Q도 다 만족시키지.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겠네. 이해되니? 자,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자, 이걸 이용해서 P면 Q이다의 참거짓 판별을 한다. 어떻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면 Q이다가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자, 그리고 특별히 참일 때는 이렇게 표기한다. 짝대기 두 개. 참일 때는 특별히 짝대기 두 개로 표기한다.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이야. 자, 다시. 자,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조건 P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값들이 조건 Q도 만족시켜주면 되지.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됩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순간 P의 모든 원소들이 Q에 속하기 때문에 P의 모든 값들이 Q도 만족시키지. 이해돼? 이걸 이용해서 P면 Q이다의 참거집 판별을 한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면 Q이다가 참, 그렇지 않으면 P면 Q이다가 거짓. 알겠는가? 자, 특별히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짝대기 두 개로 쓰면 참이라고 했지. 참일 때, 자, 이 조건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 그리고 Q를 특별히 이렇게 부른다.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는 약속이니까 외웁니다. 이해되는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조건 P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참일 때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겠다. 살 한 번만 더 붙이고 개념 공부할 시간 됩니다. 한 80% 나왔다 이제. 여기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 아까 토요일반 애들 개념 시험 봤거든. 시험인데 내가 측정 안 했어. 빈칸 채우기로. 나 우리도 볼 예정이냐? 채점 안 할 거야. 편하게 보면 돼. 지금 개념 공부하라는 소리야. 막 1번 문제가 이래. 명제가 무엇인가? 2번 조건이 무엇인가? 3번 진리집합이 무엇인가? 다 써야 돼. 제대로 알아보시기.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재밌는 내용만 배우고 있어. 자, 다시 정리.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값들이 조건 Q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P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Q에 속해야겠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이걸 이용해서 P이면 Q이다의 참거집 판별을 한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이 명제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거집 판별을 한다. 우리 특별히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에 조건 P를 뭐라고 한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조건 Q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자,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동시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오케이? 다시 P면 Q이다도 참이고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지. 오케이? 두 번 말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고. 이해되니?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알겠니? 필요 조건이 되면서 충분 조건이 되니까. 자, 그리고 봐봐. 이렇게도 쓰기 좀 귀찮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쓴다. 양방향 화살표. 보여?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한다. 알겠니? 다시 정리. 이게 뭐라고?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그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 Q도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지. 뭐라고 본다고? 필요 충분 조건. 예? 자, 그때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자,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근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Q가 또 P의 부분집합. 서로가 서로에 포함돼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이루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알겠니? 80%였어 진짜. 자 여기까지 개념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개념 공부.